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을 보면 어떤 마인드, 어떤 생각으로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이 책이요, 아까 대호군이 읽는 그런 좋은 책일 수도 있고, 내가 봐도 오늘 좋은 책인데, 에? 아니면 교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집일 수도 있고, 이 책을 확장하면 이 책이 세상이 책이 돼요. 이렇게 사람이 책이 되기도 하고. 사람 책이라고 들어봤죠? 사람 책이 뭐냐면 도서관에서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면 네가 나를 대여하면 몇 시에 나가서 너랑 대화해 주는 거야. 그런 걸 사람 책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도 보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광경을 보고도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로 주체가 이거는 객체예요. 객체를 주어가 목적어를 읽어나가는 것이냐, 이게 독서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질문자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그러네요. 그죠? 이러면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이 주체의 배경이 튼튼해야 돼요. 배경이 튼튼하고, 주체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책 읽는 방법 자체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서너 가지 배우고, 그거에 대한 관계도 안 배우고 그래요. 이거 배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읽는 방법을 인터넷에 있는 걸 다 조정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동아쌤이 한 40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40가지 방법 중에서 40가지 방법을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일단 주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책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특성. 그러면 이게 수학책이면 수학책의 특성을 알아야 수학책을 읽는 방법을 알죠? 뭐 시를 읽을 때는 시의 갈래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과학은 과학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또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목적어로 읽어나간다는 것인데, 이 읽는 목적, 읽는 것의 필요성, 목적, 그리고 요것도 주어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읽는 방법, 이 목적에 따라서, 갈래의 특성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이걸 시험을 보는 것이다, 아니면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아니면 이걸 풀고 싶다, 이걸 빠르게 하고 싶다에 따라서 읽는 게 또 다 달라요. 그럴 것 같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책을 읽어서 목적에 따라서 읽는데, 사고력이란 것은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힘은 이 주체의 능력 자체를 늘려주는 건데, 이러면 사고력을 하면 이 생각 자체가 정리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럼 정리가 되려면 이 생각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리가 되려면.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동아쌤이 생각의 기준 1단계 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상군이 질문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생각의 기준. 이 생각의 기준을 제가 43쪽으로 기준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활용하는 방법은 또 뭐 몇천 가지가 돼요. 근데 이 생각의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의 3간, 뭐 육하원칙, 문장 성분, 뭐 주관과 객관, 또 영어 장단점, 대소, 경중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이 생각의 기준들을 전부 다 도서관 분류 기준,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생각의 기준이 돼서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별도로 또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의 기준들이 책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그죠? 요거 뭐라고요? 주어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생각의 기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의 기준을 배우고, 이 목적어의 갈래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생각의 기준으로 이 적용들을 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확정져야 이 독서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자가 어떤 마인드로 책을 읽어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마인드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인드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필요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 생각을 확장시킨다는데 이 사고력은 보통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하면 그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창의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창조를 하려면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모방을 잘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방을 할 줄 알고 그거에서 변형시키는 능력이 창의력이니까 기본이 얼마나 튼튼하냐요. 그래서 이 기본에 못지않는 나만의 기본을 만드는 거를 달인이라고 그래요. 기본. 달인이나 전문가라고 그래요. 나만의 기본을 만든 사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이라는 게 있는 대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피상적이라는 거고. 깨달음을 읽을 때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까지. 예? 그렇죠? 다독, 다작, 다상량. 다독. 읽는 거고. 구양수가 3다라고 해서 다작, 다상량. 생각을 하는 걸 상량이라고 해요. 생각, 상상. 근데 이제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많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했잖아요. 많이 읽고 이걸 정리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적어보잖아요. 적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작, 글 쓰는 걸 해보지 않으면 또 글을 읽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쓰기를 해봐야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쌍방향 훈련이 되거든요. 쓰기와 읽기가. 이렇게 쌍방향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자꾸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내 생각을 못하니까 생각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의 이 책을 또 읽게 되고 읽고 또 정리를 하고 쓰다가 보니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읽고 이렇게 반복순환되는 과정에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다는 못하더라도 첫 번째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책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 그쵸? 야금야금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독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독서를 해보면서 그 갈래, 이 독서한 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글들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 쓰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기준에 따라서 또 독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답답해서 차라리 내가 써야지 하고 정리를 하고 사람들이 쓰거든요. 쓰게 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만큼.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말하기는 이만큼 하고요. 듣기부터 해요. 듣기. 누구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개미야 불러. 그러다가 엄마가 엄마 이렇게 말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 먼저를 하다가 그러면 글자로 넘어가요. 글자로 쓰는 거. 그러다가 이것 좀 읽어봐 하면서 읽기를 가르쳐서 이만큼 읽어요. 그런 다음에 쓰기는 이만큼 배워서 쓰기 능력이 안 늘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들어요. 밸런스가. 그래서 적어도 글쓰기, 기본적인 글쓰기를 배우면 이게 이만큼 늘어나면 이걸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쓰기를 배워야 돼요. 쓰기를 배우면 간단한 쓰기라도 쓰기 원료, 글의 구조, 이게 쓰기를 배우게 되면 글의 구조를 배우게 돼요. 글의 표현 방식.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인류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쓰기의 방식, 글쓰기의 원리들을 배우면 구조들을 배우게 되고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 구조에 따라서 읽게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생각을 늘리려면 첫 번째는 생각의 기준을 보셔야 되고 제 유튜브에다가 동아샘 생각의 기준 이렇게 치시면 생각의 기준 동아샘 생각의 기준 이렇게 쓰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보시고 또 이렇게 간단한 글쓰기 원리 이것도 올려줘야겠다. 글쓰기의 구조 원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읽는 그 책들의 특성들 한번 개론서 가서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막 법이면 법학개론, 문학이면 문학개론, 이래서 조경이면 조경개론, 수영이면 수영개론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서 정도를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기준 읽고 글쓰기도 배우고 간단한 글쓰기 3번 개론서들을 읽고 이해됐죠? 4번 이렇게 쓰고 읽고 생각하는 걸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답변이 됐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보시면 요번은 뭐라고 답변하셨냐 보니까 독서를 하다 보면 사고력으로 높아지는 것이지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왜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높아지냐면 이 글 단어와 단어의 뜻의 문맥의 흐름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거 영어로 between the line이라거든요.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구절과 구절 사이 하는 이런 경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험들,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경험들이 늘어나니까 이 경험에 의해서 귀납적으로 이것들이 모여져요. 규칙성들이. 그럼 귀납적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귀납. 이걸 귀납법이에요. 귀결한다. 경험들이 귀결해서 수납돼서 이런 원리구나 라고 늘려지는 게 사고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 사고력이 일반 원리를 찾는 사고력을 귀납적으로 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책을 몇만 권, 못 찾는 사람도 있고 귀납적 원리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 신경을 안 쓰면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안 쓰면 그래서 이 질문자를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답변하기를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면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히 흥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배경 지식도 알고 그걸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목적보다는 자유로운 목적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내가요. 근데 목적이 없고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어요, 종류별로. 그죠? 자유롭게 읽어야지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게 된다면 빨리빨리 회피해져서 생각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죠? 수학 숙제를 50문제를 내는데 빨리 숙제를 하려면 그냥 풀어버리고 답 나왔으면 끝나죠? 근데 5문제를 풀으래. 5문제를 생각해보래. 그럼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해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부는 나눠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험 공부. 시험 문제 푸는. 빨리 푸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진짜 공부. 자기가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거 원리를 알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독서도 그래요. 어떤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쭉 굉장히 빠르게 훑어보더라도 요 한두 문장이나 한두 구절, 어느 특정 부분을 천천히 생각해보는 것도 그러면 이 한두 구절을 통해서 이 책 전체를 이해하기도 되거든요. 천천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렇게 과학 문제 여기 있으면 쭉 읽다가 여기만 체크하라고.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근처를 다 설명해 주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서 이걸 골라요. 그럼 이걸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근데 먼저 이 답변자처럼 흥미가 읽어야 책을 읽는 거잖아, 천천히, 그죠? 관심이 있어야 마음을 거기다 실죠. 관심이 없으면 책은 읽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잖아.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라, 자유롭게 하시라. 이분은 자유롭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요거는 뭐야? 관심, 마음을 싣고, 그죠? 저자들이 새로운 개념을 생각하면 새로운 개념 천천히 접근하고 흥미롭게 읽으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자기계발서는 이제 요점 정리색으로 너무 되어 있다고. 소설도 너무 크게 풀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력 자체를 높이고 싶으면 생각하는 힘이잖아. 그러면 논리적이잖아. 그럼 논리라는 것은 잘라보면 이론이에요, 이론. 그럼 이론은 뭐냐? 논리는 원인하고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 그럼 이게 다시 또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이렇게 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객관화시키고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읽으면 좀 도움될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정리하면 자유로운 사고 1번, 그죠? 2번은 여기 뭐라고요? 여유를 가져라. 이게 1번이 여유를 가져라. 1번. 2번은 뭐예요? 마음을 두고 읽어라. 그죠? 3번은 뭐예요? 3개였는데 논리적인 걸 읽어라.
그죠? 다시 찾아서 보면 첫 번째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유롭게 읽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고 읽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논리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책을 먼저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저런 답변도 일상적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가 독서 지도사들 훈련시킬 때 선생님들 읽는 방법 이거 쭈루룩 수업판 훈련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쭉 했는데 이렇게요. 정리한 거 이렇게 방법. 아마 이것도 별도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녹화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독서를 할 때 몇 가지 고정관념만 깨주면 책장을 싹으로 읽어도 되는데, 그죠? 그냥 쭈르륵 훑어만 보게 해도 돼요. 읽는 거를 너무 고정관념에 시달리지 않고 싹싹 읽어도 되고, 설렁설렁 읽다가 탕탕 중요한데 봐도 되고, 책을 읽을 때 공통점 차이점하고 찾으면서 놀아도 되고, 감성을 막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펑펑 울면서 봐도 되고, 일부러 밑줄을 쫙쫙 끄면서 손끝에다가 집중을 하고 손끝 따라서 빠르게 읽어도 되고, 그쵸? 시선을 빠르게 속도를 봐도 되고, 스피드를 바꾸면서 읽어도 되고, 이게 소리를 내면서 읽어도 되고, 래퍼처럼 노래처럼, 래퍼가 음문을 읽게 또 쌍문을 읽게 단어 중에 강조하고 반복 생활 단어 흐는 띄어 이렇게 읽어도 되고, 흥미있게. 그 다음에 몸짓으로 이렇게 짧은 글 몸짓 표현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잘 외워져. 졸릴 때 하는 거야 이걸. 시험 공부할 때. 감정에서 연기하듯이 읽기도 하고, 전문가 신앙송이나 읽는 그 프로로 녹음하는 사람들 있지? 그것처럼 막 신경 써서 연습도 해보고, 아니면 특정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학하는데 전기가 나오면 를 먹는데 전기에다 박수를 치면서 읽는 거야. 집중하면서. 해봤지? 전기 공부했잖아. 거기 읽을잖아. 전기에서 박수하면 전기만 말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읽어도 되고, 거꾸로 읽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읽기. 거꾸로 읽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빨라진다. 어떻게 배는 빨라진다. 뭐가 속도가, 암기의 속도. 뭐 하면 암기하면 암기의 속도가 배는 빨라진다.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야. 그러면 낯설게 돼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기호로 자기가 표시하면서 읽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마인드맵으로 그릴 수도 있고, 이게 육하원칙으로 확인해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국어의 오형제를 다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문제를 풀듯이 읽을 수도 있고, 비판하면서 맨날 딴지 걸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A는 학교에 갔습니다. 왜 A가 가야 돼? 학교에. 왜 학교에 갔어? 갔습니다. 왜 갔어? 안 가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딴지도 걸어야 되고, 이거를 자신의 경험에 다 비추어서 맞춰봐야 자기께 되기 쉬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할 수도 있고, 줄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들어갈까 하고 강제로 써볼 수도 있고, 목차를 통째로 외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고, 이거 주관과 객관을 판단할 수도 있고, 단락을 나눌 수도 있고, 배경을 그려볼 수도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볼펜이지. 그럼 과거에는 볼펜이 뭐였지? 미래에는 어떻게 되지? 전자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과연미로 읽을 수도 있고, 제목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를 반복하고, 비교해서 읽기도 하고, 병서는 책을 두세 권을 비슷한 걸 놓고 같이 읽어. 이런 거랑 똑같아. 여기 이 참고서 전기, 교과서 전기, 문제집 전기를 놓고 세 개를 같이 읽어. 그렇게 읽는 것도 하기도 하고, 한 장에 다 정리하기도 하고, 사전 찾으면서 수학처럼, 수학 교과서처럼 받아쓰기, 모든 걸 읽으면서 쓰는 거, 이론 찾아보기도 하고, 추리하기도 하고, 그 외에 읽는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야. 독서에서 소리 내는 거하고 음독, 묵독, 몸짓 뜻이야.
독서 종류가 구분이. 그 다음에 정독, 지독, 속독, 운율독이야. 지독은 늦게, 속독은 빨리, 정독. 그럼 종독, 속독하면서 정독도 할 수 있어. 정확하게 빨리 읽으면 되잖아. 소독 조금, 다독, 병독은 나란히 두 개 놓는 거 제일 많이 봐. 책하고 이렇게 문제집하고. 해설하고 문제랑. 제독은 다시 읽는 거, 겹치면서 부분도 겹쳐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숙독하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독서법을 자기가 쓰면서 이런 독서법을 쓰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것도 정리 또 따로 해놓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책을 읽을 때 어떤 마인드로 책을 읽겠다. 이분 발전하겠지. 왜? 책을 읽으면서 피상적으로 읽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이 있잖아, 항상. 근데 하나는 주의해야 돼. 깨달음이란 게 뭐야? 니네 세월이 점점 빨리 간다는 거 들어봤지? 응,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고. 안 들어봤어? 어릴 때는 시간 천천히 가는데, 20대 시간에 20km로 가면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로 간대. 똑같은 주관적, 객관적인 시간인데 시간이 점점 빨리 간대. 나이가 먹어보면 이게 빨리 간다는 거구나. 이게 느낌이 확 와. 아는 거랑 깨닫는 거랑 차이. 이런 거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막 즐거워. 하는 거 너는 깨달아봤지? 열심히 할 때. 근데 그걸 말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공부에 퍽 빠져서 하면 즐거워. 세상이 깨끗해. 아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아는 거, 그 지식이 누가 알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아는 거. 근데 이 아는 것도 두 가지야.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 완전히 내 것이 돼서 당연한 것이지. 이것도 당연하다 그래. 아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 착하게 살아야 돼. 권성징악. 야,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놈은 벌 받는다는 거 믿어? 너 믿어? 넌 믿어? 잘 안 믿, 조금 믿어도 좀 그렇지, 그지? 근데 그 확신을 갖게 돼.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 이게 깨달음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런 거 같아. 라고는 아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너무 수준 높게 들으면 안 돼. 이 깨달음을 독서를 할 땐 좀 여유 있게 넓게 봐줘야 돼. 어떻게? 내가 뭐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것도 깨달았다고 생각해도 돼. 왜? 깨달음은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거든. 이렇게. 자, 공부법을 깨달아서 논술을 쓰는 법을 가르치더니 공부법을 깨달으면 애들이 알겠대. 이만큼 배워도. 공부법 1단계 배워도. 2단계 배워도 알겠대. 3단계도 알겠대. 다 알겠대. 다 뭘 얻어? 깨달음을 얻어. 이 깨달음이 순차적으로 깊어져. 그러기 때문에 책을 읽고 무언가 하나를 얻었으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여유 있게. 그래야 책 읽는 게 즐겁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리고 아까 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독서법이 있는데 한 번 주면 읽어는 보라고. 왜 그러냐면 이런 다양한 독서법이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보다는 다음번에 그 책의 특성에 맞게 또 다양하게 읽을 거 아니야. 알겠죠? 응? 그래서 책 읽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